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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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군말의 수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말의 포구나무 김구환입니다. 예, 저는 뚜벅초입니다.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단 뚜벅초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마을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지하기로 소문난 포구나무요? 그 우리 동네 600년 먹은 팽나무가 포구나무거든요. 네, 그 정신적 주주이기 때문에 포구나무를 하겠습니다. 네. 포구라는 뜻은 그 우리 전통의 물포구라고 네. 그 열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울산의 마을 이야기, 울산의 역사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그 포구나무님의 고향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원래는 엄청나게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가 핍박을 가해서 마을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죠. 예.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구나무님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게 된 뭐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 기억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뭐 그 얘기 전에 뭐 제 그 소개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마을 얘기 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 마을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제 고향 얘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오리지널 울산 토박입니다. 그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유일하게 울산 토박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의 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울산에 대한 애정은 뭐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이제 내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뭐 깊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하실 마을은 이름이 있겠죠. 네. 그 마을 이름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우리 마을은 그 울산시 매암동에 속해 있는데 매암동은 5개 자연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분학 중에서 가장 큰 이 마을이랐습니다. 한 100여 이상 300여 세대 이상이 살았으니까요. 그 양중이라고 부르고 된 것은 뭐 이 길을 양자에 대해 이제 대죽자인데 이 대는 시너리 때가 됩니다. 이게 화살의 재료가 되는 것. 그리고 길을 뭐 대죽자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버들양자 이제 버드나무와 이제 대가 많은 그런 동네. 자연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동네였죠.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그런 마을에 대한 기억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현재 제가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 마을이 양죽이라고 부르는 예, 예. 마을입니까? 예. 그럼 그런데 그게 뭐가 이름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마을일까요? 이름과 자연 환경이 네. 같이 간다는 거죠. 아, 예. 그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 양죽이라는 게 대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 대나무가 화살대로 사용되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데요. 어릴 때 마을에 대나무가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마을 뭐 그때는 그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을 개량하기 전이니까 거의 대부분 마을의 어떤 그런 이게 집과 집의 담은 거의 다 대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신우대라는 거죠? 예, 시너리 때라 해가지고 아주 가는 건데 네. 뭐 이 시너리 때는 그때 우리 지금 경북 쪽 성암동에 이제 수군 통제사 선소가 있었는데 네. 그 선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화살대를 공급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죠. 동시에 이제 그 마을이 전부 다 이제 대나무로 대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담과 담 사이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속칭 이제 이 개구멍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그때는 제사는 네. 집안의 제사, 마을 전체의 제사이기 때문에 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음식을 개구멍으로? 계곡을 통해서 이제 그 어르신 갖다 주고 아.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 제사진 집에 모여가지고 아침을 다 같이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라온 거죠.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그런 풍경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 우리 뭐 공동체랑 그 당시 모든 행사는 뭐 마을 전체의 어떤 행사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큰 잔치랑 있으면 마을 전체의 어떤 그런 이 그릇들 잔치 그릇들을 다 네.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잔치든 이제 상이든 똑같이 나누는 그런 아주 이제 공동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매암동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곳을 보통 장생포라고 부르는 그곳이죠. 그 매암동은 장생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연부락 5개 마을이 예를 들면 죽도부터 해서 양죽, 동국계, 대일, 납도 요 마을들이 장생포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 포를 에워싸고 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마을이 양중 마을이었고 이 네. 마을은 그러면 동족부락인가요? 동족 마을인가요? 동종은 아니고 이제 그 각성바지들이 다 살았는데 거의 뭐 주도적인 어떤 성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기미 박이 그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돼 있는 것이죠. 그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연식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는 예. 걸로 봐서 네. 이제 새마을 운동을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이제 부역이라는 것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이 도로를 개량한다든가 마을을 어떤 뭐 청소한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집집마다 한 명씩 이제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나가야 되면 이제 벌금을 이제 벌어야 되죠. 그 어머니 굉장히 바쁘시니까 뭐 형하고 제가 이제 번갈아 이제 뭐 도로 청소 삽들고 뭐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벌써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의 힘이 얼마나 이제 강한가 하는 것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가 70년대겠죠. 예. 중반쯤. 70년 중반도 아니고 71, 2년 뭐 이런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70년도죠. 그러면 그 가족의 이제 대표로 나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신 거군요. 누군가는 한 명 나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 일하고 가니까 낮에는 시간 있는 사람이 이제 저같이 뭐 학교 왔다 갔다 일찍 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주로 많이 동원됐죠.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시절에? 뭐이 반농반하니까 이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고기를 잡으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시장에 갖다 파는 그런 일을 하시고 뭐 다양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거기가 장생포 부근이면 고래를 잡았나요? 아니죠. 그냥 일반 의장이죠. 이제 정치망 의장이고 고래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장생포에서 부자들이죠. 큰 배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이제 배에서 그 지금 이제 태화강에 들어가는 그 천대장 앞 이런데 이제 네네네네. 정치망 그물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장들이 한 그 2, 30개는 다 가지고 정치망이라고 하면 바다에다가 거물을 딱 설치해 놓고 그렇죠. 이제 규칙적으로 가서 예, 예. 주로 그때 잡았던 그 종류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주로 가을은 이제 전어, 아, 그다음에 뭐 그때는 이제 장어라든가 뭐 이 도다리라든가 뭐 잡어들이 거의 다 많이 나니까 그런 게 야,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잘 못하는데 그때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삶이 풍족해져 가지고 뭐 횟집이라든가 이게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많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어부라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집. 뭐 그러니까 이런 아버님이 정치망에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잡어를 가지고 오면 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걸 팔기도 하시고. 그랬어. 오. 반농반하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는 주로 어업이 위주가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논도 있고 이제 밭도 있고 하니까 농사도 많이 지었죠. 근데 이제 현 영남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땅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바다 쪽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릴 때 그 고향 마을 양중 마을을 생각하시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다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고 사람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만은 뭐 이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망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망제산은 뭐 우리 양중 마을의 어떤 정신적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 말이 이제 만개산이라고 이제 만개잎이 넓잖아요. 그 만개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산이었습니다. 그 떡 예. 만개떡 만드는 그 만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그 예비 군복처럼 또 만들기도 하고 모자도 만들기도 하고 이파리로. 만개 이파리로. 그리고 이제 그때 주로 하는 놀이가 춘실 어른 산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전쟁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땅굴도 파고 아니 만개 줄기에 가시가 있지 않아요? 가시 있는데 줄기 말고 잎으로 가지고 잎으로. 가지고 그 줄기를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네.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아. 그리고 전쟁 놀이를 하는 거죠. 이쪽 산 저쪽 산에 가 땅굴을 파놓고 네. 이렇게 이제 뭐 이 나무로 총칼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춘실이 어른 산이요? 예예.
아, 그 동네 부자 어르신. 부자 어른인데 이 춘실은 산이 산 중턱인 고대 광실한 집이죠.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한 100에서 150m 떨어져 있는 그 집이 하나뿐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이분이 이제 후리막을 해가 멸치 네. 후리막을 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벌써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에 시발 자동차라고 돌리는 거, 그 자동차 몇 대가 있었어요. 그 집에. 발음 좀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 바람 자를 필요 없이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 원래 시발인 거. 네. 그 시동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시발 여기 나와야 시동이 걸려요. 뭔가 삑소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걸 처리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걸 여러 대 갖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그건 영업이 아니고 네. 자기 재산 그분과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삶의 편리한 도구 이 승용차처럼.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놓으니까 이 돈을 주차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도 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일제 징용에 끌려갈 뻔했는데 이제 종손이니까 이제 그 집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락방이 다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와도 찾아내지를 못한 거죠. 거기 숨어가지고 이제 징용을 면하고 뭐 대신 한 집 한 명 가야 되니까 이제 둘째 삼촌이 이제 그 징용에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일본이 아닌 만주로 가야 돼서 해방 후에 쉽게 이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집안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같은 집안 어른이에요, 춘실 전혀 어른이?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아니고 그 마을의 학생이시니까 어른이시구나. 마을의 어른. 예. 그럼 이씨 어른이셨네요. 예. 이춘실 어른. 그래서 그 아까 망계산 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망계산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됐던 곳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뭐 큰일, 집안 큰일, 마을의 큰일, 나라의 큰일들이 주가 되니까 특히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고종 인산날 네. 이 고종이 성하시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흰 옷을 입고 망계산 정상에서 임금이 북쪽을 향해 이제 그 제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게 기록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3.1운동 때 우리 마을은 그런 거 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구전되면서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전해지면서 지금 뭐 남구청의 남구 지명사라든가 음. 또는 그 지금 그 김송태 선생님 옛날에 학순고등학교 한문 선생님 하신 분이 울산의 어떤 그런 지명 전설에 대한 98년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전해지던 얘기를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때 전해진 데 기록 남긴 것은 이제 저를 그 성화했을 때 북쪽을 향해서 이제 죄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또 우리 마을에 전승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죄를 모시니까 일본 병들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한바탕 이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 잡혀간지 안 잡혀간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소동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망제사라는 것은 우리 그 양육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의미가 깊고 항상 숙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신성시대는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성스러운 공간이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죄를 올렸으니까. 근데 그 성스러운 공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울산이 공업단지가 지정되면서 결정적인 것은 1968년도에 영남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영남 화력 발전 들어오면서 그 산의 절반을 깎아가지고 평지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산의 절반만 가요. 그 절반 남은 꼭대기 올라가서 어릴 때 제가 놀고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삼산평야라든지 북구에 있는 관상들까지 다 바라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습니다. 아마 그 경치의 비경은 아마 그 이병철 삼성회장이 도칠산 정상에다가 별장을 지었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이게 우한들이 겹쳐가지고 그만큼 이제 뚫려 있던 그런 곳이라기 때문에 경치로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여기가 그 이제 울산 바닷가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이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네요. 그 옛날에는. 그리고 이 양육마을이란 이 곳이 이제 그 어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황금이 된 것은 태화강 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공간이 바로 양육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자원이 풍부하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정치망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부분 그걸 가지고 생계를 또 유지했으니까요. 장생포는 뭐 고래뼈라든가 뭐 기름뼈라든가 이게 항리니까 다양한 뭐 사람들이 좀 대자본이 필요한 그런 그 업들이지만 여기는 아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이라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후리막, 멸치 후리막이 있어가지고 춘실 어른은 뭐 2개 후리막을 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도 수출하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오죽이 풍부한 그런 곳이랐죠. 그러면 나머지 반 남아 있던 망대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이걸 그 양중 마을 전체가 이제 철거지로 고시되면서 점점점 이제 깎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평지가 돼버렸죠. 지금 흔적도 없어졌나요? 완전 평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어린 시절에 그곳을 산이 기억하는 없어졌네. 사람의 상상 속에만 있는 산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상상 속에만 아. 있는 산. 그런 결국은 이 망계산의 어떤 흥망성쇠나 우리 마을의 흥망성쇠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 망계산의 비극적 운명은 양중 마을의 어떤 비극적 운명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비극적 운명의 어떤 결정판은 600년 먹은 이제 팽나무가 네. 1991년도에 이제 그레디스 태풍 그 수많은 태풍들 다 견뎌냈는데 아. 91년도에 온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큰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것이죠. 쓰러져 가지고 울산시에서는 각종 처방을 다 내렸습니다. 그 수액 주사부터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마을의 운명과 함께 결국 사라져만. 팽나무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묘하게도 그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마을에서는 천도제를 지낸 것이죠. 마을이 이제 다 이주가 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을의 신들이 마을의 신 당신들에 대해 이제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대부분 울산에는 이 공업화가 마을이 없으면 천도대를 잘 지냈습니다. 제당이라든가 당수나무에 대해서 이제 제를 올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이분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래야 후손들이 이제 편해진다는 그런 믿음들이죠. 그러면 지금 그 팽나무도 흔적도 없이 팽나무는 그런데 이제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그 600년 먹은 팽나무는 사라졌는데 그 곁에 자라던 70년 된 아, 애기나무가 있었어요. 팽나무예요? 팽나무 애기나무인데 아. 그 애기나무가 벌써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나서 지금 우리 그러게. 동네 가면 남았나? 네. 동네 가면 연간한 촌동네 소나무 뭐 한 몇백 년 먹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지금 자라가지고 상징적이네요, 매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살지 않지만은 그 팽나무는 자라가지고 마을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거기 저희들 정자도 만들고 그 네. 땅이 몇 평 안 돼요. 그 땅만 지금 저희 고향 마을 땅이라서 그렇게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 거. 그 예터비도 거기 있고 아마 그 우리 울산에 사라진 마을 중에서 그 틀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 아니면 저기 용년 마을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 그 팽나무는 이제 보러 갈 수 있는 팽나무 그늘이 엄청 우거져가지고 거기 밑에 네. 저희들이 우리 그 의자라든가 그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양중 마을은 사라졌군요. 마을 자체는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네. 그 장소는 있지만은 사람은 살지 않죠.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가면 옛날에 우리 집이 굉장히 이제 그 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나무는 아직까지 자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어릴 때 가면 저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터다도 좀 그 은행나무가 지금 있어서 그게 일종의 이제 장소를 그 살던 상징이에요. 집의 위치를 예, 알려주는 그 주변으로 그러는 거죠. 저는 그때 우리 마을에 사람 엄청 많고 했는데 은행나무 위치를 보면 평지로 해놓으니까 정말 땅이 좁은 거예요. 그건 아 여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가? 은행나무를 볼 때 맨 처음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일단 먼저 떠오른 구체적인 뭐 추상적인 것이죠. 회한, 뭐 아픔,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뭐 가족부터 해가 친구들, 주변의 어르신들, 좋아했던 여자친구. 그 좋아했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네.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첫사랑의 여자를 간직하지 못했다는 게 좀 후회스럽죠. 아, 무슨 뜻인지. 이거 이상한데. 근데 그 첫사랑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 이걸 뭐 이거는 멘트입니다. 근데. 네. 너무 정치적이신 것 같은데.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고향이 원래 모습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어느 대한민국 어디나 흔치 않을 것인데요. 네. 유달리 울산에서는 스스로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실향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울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향을 떠났고 그 고향 마을이 많이 변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울산 계시는 분들은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실향민이라고 인식하는 게 약간 울산이 갖고 있는
묘한 특징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아픔이라는 말도 표현되고 무슨 이유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어떤 해안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라는 게 아마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네. 저희가 좀 궁금증을 궁금해 하실라나? 궁금 안 하신가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약간 사라져간 것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궁금해하시리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아, 예. 일단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요 1부는 요걸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